저는 아토피가 다시 올라오는 그 느낌을 압니다. 뭔가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열과 땀이 차고 입술이 잘 트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건조해져서 로션을 해도 잘 먹지 않고 화장을 해도 전보다 좀 겉도는 느낌.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려움증이 시작되기 전에 그 느낌만 와도 생활부터 고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원칙, 이 4가지만 3개월만 정말 진지하게 지켜보세요. 재발 주기가 길어지는 걸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아한의원 이문교 원장입니다. 최근에 진료했던 환자분과 나눴던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4년 전에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와 몸 그리고 손 이렇게 아토피가 있어서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아토피가 생겼다가 들어갔다 한 지는 3년, 그 이후로 아토피가 지속적으로 있고 점점 심해진 지는 3년, 총 6년 정도 아토피로 고생하다 내원하신 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치료에 9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장이 약해서 밀가루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 쉽게 가스가 차고 설사까지 하는 부분이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였고, 이 부분이 아토피 치료에도 중요하다는 걸 저와의 진료 과정에서 몸으로 직접 체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후로도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을 조심하면서 잘 관리하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아토피가 재발을 했습니다. 다행히 처음보다 더 빠르게 2개월 안에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2번이나 재발한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봤는데요. 재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재발했을까요? 치료가 부족해서였을까요? 한약도 치료하는 그때뿐이어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치료를 잘 받았으면 재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토피나 지루피부염 같은 만성염증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화나 수면, 수건대사, 자율신경의 균형, 스트레스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염증이 다시 올라오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불을 끄는 일이고 생활관리는 다시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물론 음식 관리는 정말 잘해주셨지만 다른 방면에서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아토피나 지루피부염이 재발해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관리하지 못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반대로 이 원칙들을 잘 지켜주면 오래된 아토피나 지루피부염이라도 재발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아토피를 10년이나 겪었지만 벌써 재발하지 않은 지도 10년보다 더 긴 세월이 되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을 잘 지켜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피부염 재발 방지 4대 원칙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시간을 지키기입니다. 보통 저녁 시간이 되겠죠. 저는 아침이나 점심 드시는 시간보다 저녁 시간이 중요하고 최대한 8시 이후에는 금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야근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아니면 학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8시 이후에도 식사를 하거나 야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늦게 먹었어도 큰 문제 없었는데 괜찮겠지?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게 누적되었을 때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일이 늘어나면 자꾸 밤에 열이 오릅니다. 아토피나 지루피부염 있는 분들 밤에 열 오르면서 가려움증 심해지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하루 이틀 정도야 괜찮겠지만 이런 식습관이 누적될수록 밤에 열이 더 많이 오릅니다. 더욱이 잠을 자는 동안 위장이 쉬지를 못하고 계속 밤을 새서 일하다 보니 몸이 회복 모드, 그러니까 염증을 해결하는 모드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지키기 어려운 일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100%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저라고 어떻게 1년 365일을 다 지키고 살겠어요. 저도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이랑 술 한잔 하기도 하고 진료가 늦게 끝나서 8시 넘어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토피가 다시 올라오는 그 느낌을 압니다. 뭔가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열과 땀이 차고 입술이 잘 트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건조해져서 로션을 해도 잘 먹지 않고 화장을 해도 전보다 좀 겉도는 느낌.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려움증이 시작되기 전에 그 느낌만 와도 생활부터 고칩니다. 가렵기 시작한 뒤에 다시 고치는 게 아니라 소화가 좀 느려졌다, 몸이 가볍지 않다 는 느낌이 들면 평소보다 신경 써서 관리를 합니다. 다시 저녁 8시 이후에 먹는 걸 평소보다 더 잘 피하고 저녁을 평소보다 조금 더 가볍게 먹습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밤늦게 과일 먹던 습관이 연고를 발라도 진물 때문에 안 말리는 정도로 아토피가 폭발적으로 악화되는 그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기 때문이죠.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느껴보셨을 겁니다. 잠을 푹 잘 자고 나면 평소보다 피부가 좀 회복이 됐다. 덜 건조하고 열감이나 가려움증이 덜하다. 반대로 평소보다 적게 자거나 늦게 자면 피부가 더 건조하고 가렵고 열감이 심해진다는 걸요. 실제로 자주 재발하는 분들 중에서는 수면 패턴이 무너져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아토피가 재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10일 정도 목이 가렵고 입술 라인을 따라서 각질이 일어나면서 간질간질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출산 직후에 아이 때문에 잠을 잘 못 잘 때였습니다. 수유하고 나면 잠이 홀딱 깨버려서 새벽에 깨어있고 아침에 자고 하는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요. 산모는 몸이 따뜻해야 한다면서 조리원에서 히터를 좀 강하게 틀어줄 때도 피부가 괜찮았는데 집에 와서 잠을 잘 못 자고 아기를 돌보던 때에는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염 재발 방지 두 번째 원칙은 한밤중엔 꼭 자기입니다. 꼭 10시부터 자야 된다 이런 어려운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1시, 12시쯤 자서 7시쯤에는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잠을 자는 양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은 더 중요합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염증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회복 관련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지 않으면 몸은 매일 조금씩 회복을 놓치게 됩니다. 자정을 넘어서 자는 생활이 계속되면 몸은 늘 가벼운 염증 상태에 머무르기 쉽고 이보다 더 늦어져서 매일 새벽 2시 넘어서 자는 생활이 누적되면 점점 염증이 누적되다가 피부로 표출되기 시작하겠죠. 제가 아토피가 심했을 때 가장 불쾌했던 감각 중에 하나가 바로 겹치는 부위에 열과 땀이 쉽게 차고 상체로, 특히 얼굴로 열이 뜨면서 멍한 느낌이 드는 거였는데요. 아토피가 낫고 난 이후에도 이 증상은 염증이 쌓이는 신호로서 꼭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덜해지는 데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건 바로 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염증 배출구를 확보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몸은 아무리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이 크고 작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스럽게 염증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활 패턴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이 심해졌다, 재발했다 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아토피가 시작될 때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이후에도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업량이 더 많아지다 보니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던 시기도, 졸업 이후에도 하루에 80명씩 침도 놓고 주말마다 학회도 가고 하느라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몸이 힘들고 신경을 많이 쓰면 특히나 이 머리로 열 뜨는 느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이 겹치는 부위마다 열과 땀이 차는 느낌이 평소보다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도 일부러 시간을 꼭 내서 했던 게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때 더 악착같이 운동을 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많은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 환자분들이 이 열을 내리는 방법으로 주로 냉찜질이나 이런 시원하게 해주는, 피부를 직접적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데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 환자분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열 내리는데 오히려 더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분비가 많아지고 교감신경은 항진되기 쉽습니다. 혈관이 그러면 수축하고 말초순환은 떨어지죠.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열은 위로 더 많이 쏠립니다. 그런데 근육을 잘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규칙적으로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해주면 근육에서 이 천연 항염증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피부 장벽이 재생을 돕도록 이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과도하게 항진된 교감신경의 활성도는 낮춰주고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는 높여주면서 열감을 낮춰주고 신경이성 가려움증을 내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염증 조절에 관여하는 장기입니다. 단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 환자분들이라면 또는 과거의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을 앓았던 분들이라면 운동이 피부를 혹사시키는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 후에 오히려 가려움이 생기거나 열이 쉽게 식지 않는다고 하면 내 체력과 피부 상태에 맞지 않는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휴식하며 5분이나 10분 이 내로 열이 잘 식는 강도로 최소 주 3회 해주는 게 피부염을 재발을 방지하는 데 관건입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부지런히 씻고 게으르게 바르는 습관입니다. 특히 지루 피부염이나 열이 잘 오르는 아토피 환자분들, 피부는 건조하지만 번들거리고 끈적이는 느낌은 또 답답하고 가려움증, 열감을 오히려 유발하는 것 같아서 자주 씻는 분들도 계시고, 깨끗하게 씻으면 개운하고 뜨거운 물로 지지면 덜 가려운 느낌이 들어서 샤워를 오랫동안 뜨거운 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저분하면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2중, 3중으로 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습은 많이 하면 다시 피부에 자극이 되고 답답해서 했다가도 다시 씻어내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2차 성징이 오면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니까 학교에도 폼클렌징을 가져다 주고 하루에 정말 3-4번씩도 세수를 하고 집에 오면 뜨끈한 물로 기분 좋게 샤워하려고 20-30분씩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탕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고 떼수건으로 팍팍 밀기도 했고요. 얼굴에 있는 각질까지도 밀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피부가 맨들맨들하고 깨끗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이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게으르게 씻고 부지런히 바르는 습관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과도한 세정은 피부 장벽을 더 많이 무너뜨리거든요.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 그 어떤 화장품보다 소중하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천연 보습 인자가 다 씻겨져 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는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각질이 많아지고 피지는 반동으로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기름이 많아서 더 씻는다, 더 건조해진다, 더 예민해진다, 이런 악순환을 타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오히려 아침 저녁 둘 다 폼클렌징 사용해서 세안하다가 아침에는 그냥 물 세안만 하게 되면서, 그리고 씻고 난 다음에 물기 꼼꼼히 다 닦고 바짝 말린 그 상쾌한 느낌에서 보습하는 게 아니라 대강 물기 닦고 바로 보습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피부가 더 편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토피가 있을 땐 각질이 줄었고, 아토피가 낫고 나서는 피부가 건조하게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면서 화장을 해도 좀 전보다 잘 먹게 되더라고요. 이 네 가지를 보면 사실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지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재발에서 내원하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요? 그런데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처럼 난치성 피부 질환일수록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그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도 연고든 주사든 한약이든 더 탄탄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스트레스, 과로라는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치료가 부족해서 재발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를 지키는 원칙이 무너져서 재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증이 쌓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피부가 뒤집어지기 전, 소화 속도가 묘하게 느려지고 피로가 쌓이는 그 미묘한 신호를 압니다. 그때 저는 생활을 정말 적극적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10년이나 겪었지만 10년 넘게 재활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원칙, 마지막 식사 시간 지키기, 수면 시간대 유지하기, 염증 배출구 확보하기, 피부 장벽을 지키는 세정 보습 습관, 이 4가지만 3개월만 정말 진지하게 지켜보세요. 재발 주기가 길어지는 걸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반복된다면 그때는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회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제대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재발을 반복할 땐 피부를 고칠 게 아니라 몸의 회복력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가능성이 더 많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재발을 줄이는 작은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이문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